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청문회 지켜보신 많은 분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야당의 생각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절대 부적격이다라고 하면서 심각한 정치적, 법적, 도덕적 문제로 인한 불공정 거래 종합 세트라는 비판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원래 정의를 해놓고 네. 청문회에 들어간 거야. 박지원 원내대표는 좀 환영한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청문회에서 다 틀렸잖아. 오히려 야당 애들이. 그렇죠. 그래놓고는 그거 그냥 그 스탠스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 뭐 종편을 봐서 알겠지만 보수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야당 이번에 김상조 청문회 진짜 못했다고 다 얘기해. 다 틀렸어. 기본적으로 김상조 그 내정자가 와서 버벅거리거나 대답을 못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보수가 물고 뜯을 게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짤이 어떤 게 있냐면 강연을 하는 갑자기 김상조 내정자. 청문회 와서 명언을 쏟아내는 김상조 후보자. 이런 게 쏟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단 자유당 그리고 바른정당까지도 지금 부적격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오락가락하고 있긴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의 결과에 상관없이 자유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거를 좀 빌미 삼아서 국회 보이콧 등을 외치면서 좀 대여 투쟁에 열을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자, 여러분 뭐 김상조 청문회 다 봤겠지만 네. 진짜 야당 정치인들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복덕밥을 왜 지나갔어? 이딴 거 물어쳐보고 진짜 짜증나게 진짜 말이죠. 무슨 뭐 담배 피다 학교에 불낸 거 아니에요? 뭐 자기인데 화재 현장이 그 김상조 내정자가 돈을 냈다고 해서 네가 불낸 거 아니냐라고.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아니 그러면 참사 현장에 내가 기부하면 내가 낸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김상조 후보자 계좌가 한 대여섯 개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그래요? 적금 탔어요. 아씨 뭐야 이게. 돌아보니 진짜. 적금 만기되더라도 못 탔어. 통장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거 대답할까 하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이거. 그게 뭐야 그러면은? 그거 왜 물어본 거야? 카드를 뭐 하루에 뭐 38,000원인가 쓰는 거 뭐. 그게 말이 돼요? 제가 대답할까요? 하지 마세요. 그거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수준, 이 수준이야. 진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청문회, 국회 청문회 있을 때 국정농단 때 장제원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그 당시에 똑같은 세력이었던 새누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던 건 청문회 질의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정도의 질의하는 능력이나 정신머리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냥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에 나갔던 사람들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경쟁력이 없어. 경쟁력이 없어요. 경제력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김상조 후보자 언론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이 다 격파시켜버렸어, 청와대당에서. 네. 그래서 문제 없고요. 그냥 대통령이 강행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김상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을 하게 되면 이후에 인사청문회 그리고 추경 편성 등에서 보이콧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좀 마냥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 뭐 국민의당에서 오케이 하면 또 생각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만약 국민의당에서도 반대해서 그냥 대통령이 밀어붙였다 하면 더 날뛰겠죠. 더 날뛰면서 강경화는 꼭 잡겠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누구는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 격퇴하니까 그러면 딴 사람 조져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강경화 후보자도 낙마의 사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예전에 윤진숙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네. 어디. 아니 근데 뭐 정말 김상조 후보자를 뭐 낙마를 시킨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해줘도 자유당이 앞으로 뭐 협조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당에 뭐 그때 분석 나왔잖아요. 88%가 다 반대하는 논평만 내놓는다고. 네. 그래서 뭘 하든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냐. 그리고 기사도 저는 언론들이 기사를 좀 잘 썼으면 좋겠는 게 네. 김상조 후보자의 아들이 어떤 금융기관에 인턴을 지원해서 합격했어요. 근데 학점이 3점 몇 대였다. 학점이 너무 낮았다. 라고 이제 그거에 혹시 뭐 편법이 아니냐. 특혜 채용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기업에 들어갈 때 인턴이 학점으로 평가가 되려면 학점과 업무 수행도가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요즘에는 그 스펙과는 무관하게 업무적 연관도 있는 무슨 뭐 자격증이라든지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학점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학점만 가지고 무슨 편법 채용을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왜 저러냐면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가. 그래서 이제.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라간 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직 상승하는 거는 야당이 딴지걸 게 없었다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그냥 일일이 다 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야당이 협조를 받아야 될 것을 협조를 안 해주면 시끄러워지면 우리 국민들은 일단 싫어한다니까. 그렇죠. 뭔가 잘못이니까 야당이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81.6%였던 게 84.1% 올랐다가 5월 5주차 리얼미터 집계입니다. 78.1로 뚝 떨어집니다. 6%가 빠졌어요. 그래도 요즘 높은데. 그래 높지. 그래 높은데 이렇게 지금 빠짐을 봤잖아 야당이. 네. 요거는 딱 다른 게 없어. 청문회 때문에 빠진 거야. 그러면 더 난리칠 겁니다. 앞으로 이제 후보자들 오면. 그러니까 뭐 야당 애들은 후보자가 문제 있고 없고 그냥 무조건 없다고. 무조건 문제가 있다. 무조건 이제 떨어뜨려야 된다.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김상조 후보는 아주 잘 빠져나갔기 때문에 제대로 변명을 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도 보면 알아. 근데 강경화 후보자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의료보험 문제는 이건 좀 심각할 수 있어. 매번 욕하던 검은머리 외국인 문제 그거 아니야. 네. 국적은 미국에도 의료보험은 여기서 타가고. 네. 그 물론 금액이 뭐 얼마 안 되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안 아팠으니까 그랬지. 만약에 큰 병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의료보험 많이 타갔으면 그때는 욕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굉장히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가 김상조 후보자처럼 잘 대응을 하느냐 아니냐 지켜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7월 3일에 전당대회가 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당대표 경선이 있는데,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두고 딜레마에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이 귀국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당의 내부 권력 투쟁이 본격화가 이제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친박인 홍문종 의원은 홍준표가 당대표가 될까봐 잠시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잠이 안 온다. 네, 잠이 안 온다. 그래서 국회 운영에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홍준표 되면 우리도 거기 가면 되잖아. 야, 무슨 위장전이 가지고 안 된다고 그 난리 쳐드니 말이야. 돼지 발정제 했더니까를 당대표 시키자, 니들은?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일단은 대선 패배 후에 당 재건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리더십을 통해서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레드 준표 덕분에 24%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대표 홍준표가 되고, 조만간에 바로 또,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법정 구속되고 좋네. 풍지 박살 나겠구만. 늘 당대표 픽처를 되고. 그려요. 되고 나서 작살나네. 이 정도면 홍문 쪽이나 친박 쪽에서 로비하지 않을까요? 검찰 쪽에 유죄 때려야 된다고. 이쪽에 그런 라인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홍문종 의원이 잠이 안 온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깨끗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디 쓰레기 더비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여기서. 내가 이제 자유한국당 빨대로부터 들은 소식에 가면 지금 홍준표 추대 얘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얘기 추대? 나오는데, 언론에서 다 쓰고 있어. 당이 정말 개판이 있네요. 언론에 쓰고 있는데 내부자 말에 의하면 그 말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기사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러고 있고 또 친박 집단이 예전만큼은 결속력은 없어요. 박 대통령 저렇게 되고 이렇게 나와서 그러나 그래도 저 사람들이 왜 바른정당 할 때 안 뛰쳐나갔는데 친박 기득권 잡으려고 그런 거거든. 쉽게 홍준표한테 모든 걸 맡기진 않을 것이다. 또 이번에 당대표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년 1년 뒤에 있어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한단 말이야. 네. 그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럼 정치인한테. 친박들이 지금 눈이 벌건데 지금. 아니 이게 장제원 이런 애들 돌아갔잖아요. 네. 빠꾸했잖아. 빠꾸가 이거 다른 게 아니야. 밑에 자기 이제 구청장 이런 애들 구의원. 구의원 시의원들이 다 빽했으니까 지도 빽한 거거든. 그럼 어쩔 수 지가 없어요. 들어가갖고 자기도 행사해야 될 거 아니야 공천권을. 원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다 행사한단 말이야. 네. 그런 게 있는데 당원 당규상 다 행사한다라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되냐면은 지역위원장에서 이게 구의원 누가 출마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상무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을 해요. 근데 그 상무위원이 지역위원장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건데 이게 당원 당규 같은 소리하고 지금 직접 청취자들 우습게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직접 준다고 하면은 이렇게 민명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쨌든 어떻게는 그게 그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특히나 사상구 같은 경우는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구 지역구 의원입니다. 네. 사상구에 사상구청장이 나오잖아요. 네. 보통은 저는 사을이에요. 그럼 사하갑 지역위원장과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사하구청장 후보를 낸단 말이에요. 두 명이 협의해. 사상구는 사상구 한 명이야.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 공천권은 매우 막강한 권력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집안 싸움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린 좋죠. 많이 싸웠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한테 좋은 일만 있을까 근데? 국회가 다 잘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돼도 시끄러울 거야. 거기는.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홍준표, 레드준표님께서 한국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또 이제 신보수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당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히신 만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들은 늘 그랬어요. 어. 차떼기 하고 나서 뉴라이트 뭐 똑같이 뭐 뉴라이트 뭐 달라? 신보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임명된 서훈 국정원장은 임명식 자리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천명할 만큼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부처들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빠르게 장관들이 임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검증 과정이 좀 지금 이 상황 급한 상황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검증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특히 뭐 그 5대 금지 사항에 네. 걸릴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내정은 어떻게 해놓고도 빠꾸 다니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플 텐데 네. 지금 국무총리가 어쨌든 임명이 됐잖아요. 네.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국무총리실, 대통령 비서실, 또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실 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제 생각은 말이죠. 네. 한꺼번에 막 다 임명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방에? 한 방에. 우와. 아니, 예를 들어, 김상조, 강경화,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명씩 준비할 시간이. 한 수명 다 때려버려. 정신없게. 공급을 많이. 누구 조져야 되지?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하루에 수백 명 보는 거랑 하루에 한 명 보는 거 다르거든요. 다르죠. 거기 집중돼 있는 거랑, 그러니까, 오창석 위장전임 났는데, 박누리 음주운전 나고, 그러니까, 여기 기사 쓰러 갔다, 다시 일로 갔다, 사이드 또 터집 또 갔다, 성동격사 이렇게 막. 그런 정보적 판단을 누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꺼번에 그냥 막. 네, 그리고 이 내정자들이 좀 솔직하게 그 인사 검증 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될 거 알면서. 내가 흠이 있으면은 알아서 좀 오늘도 사실 약간 자진납세하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지금 김기정 청와대 안보실 2차장 경질. 임명을 했다가 내부의 민정수석실에서 3번 더 검증했을 때 안 좋은 게 있어서 즉각 경질했습니다.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사람 심리가. 요거는 모르겠지? 요렇게 돼. 무조건 걸려. 요건 모르겠지가 무조건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은 검증된 거 안 보거든요. 검증 안 된 거 찾아내려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양심껏 본인이 어떻게 사는지 본인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끗하다 싶으면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난 안 하잖아. 못할 것 같으니까. 다 걸린다고 난 스스로 알잖아. 네. 5대도 걸립니까? 5대? 네. 50대도 걸려. 뭐 줘봐. 청와대에서 뭐 날 줘봐. 다 걸릴 테니까. 만점 바로 다 오랜만에. 걸릴 테니까. 그럼. 골든벨 한번 울리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일단 장관들이 하루빨리 좀 임명이 돼서 국회 안정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논문 표절은 없어가지고 요참에 한번 쓰려고. 표절로. 표절 하나 해서. 표절로 써. 그걸 걸려야지. 그거까지 한번 발 걸쳐야지. 형책 있으니까 자기 표절로 한번 바로. 그럼 되겠네. 자기 표절 되게 위험한 거라서. 괜찮네요. 네. 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창석의 동병상련으로 또 이어가 볼게요. 결혼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지? 마포 세레나데 100일, 1주년, 생일은 또 뭐하지? 마포 세레나데 결혼 기념일, 육아에 지쳐있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을 땐 마포 세레나데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가 당신의 특별한 날, 특별한 감동을 선사해드립니다. 잠깐! 팟빵 청취자들에게는 특별 서비스와 할인 혜택이 있다고? 뭐? 지금 바로 마포 세레나데를 검색해봐. 안녕하십니까? 요즘 뉴스 보는 재미 어떻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 여러분과 함께라면 만들 수 있겠죠? 그럼요. 오늘 저는 일산의 풍무양고기를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맛은 물론이고요. 분위기 또한 만족하실 겁니다. 고객이 먼저입니다. 음식점다운 음식점 일산 풍무양고기 꼭 한번 가보실 거죠? 물론이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양고기집 어딥니까? 일산 풍무양고기요. 예약 전화 몇 번입니까? 031-902-9292.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는
풍무양곡이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마포 세레나데와 풍무양고기에서 광고를 보내주셨는데요.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프로포즈로 고민 중이신 분들, 100일, 1주년, 결혼기념일, 각종 기념일들, 좀 멋진 추억 만들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서울에 한강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정구역 청취자분들에게는 특별한 할인 혜택 그리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마포 세레나데로 여러분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도 한번 좀 가. 뭐 같이 갈 사람 있어가지고. 환승센터 애들 좋아하잖아. 인스타에 한번 올려. 마포 세레나데 6시 정모. 요즘 환승센터가 개점 휴업 상태여가지고. 그래? 네. 요즘에 에너지가 없어요. 네가? 네.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날이 더워져서. 그렇겠죠. 아니 니는 에너지가 없어도 환승센터에서 울고 있는 애들은 좀 있잖아. 내가 들었는데 울고 있다고. 뭘 들어요. 어디서 또. 네, 어쨌든 뭐 환승센터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저 그렇게 쓰레기 아닙니다. 네. 환승역에 그 여자 뭐 이런 말 나오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누리가 현명한 거야 사실은. 왜요? 그러니까 딱 잘라주잖아. 뭐를? 바로 바로 가서 야 너 내려 하고 다른 사람 태우고 이거 확실해줘야지. 뭐 이게 뭐 문어발 걸치고 뭐 양다리 3대 이게 정말 안 좋은 거거든. 그럼요. 그죠. 전 딱 하차 시키고 그건 태웁니다. 멋있잖아 그게. 네. 야 너 가. 그게 맞는 거잖아요. 포유류라 한 명에 한 명씩만 베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여성분들이 있어. 남자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오래 만났어 연인과. 네. 그러다가 다른 사람 소개팅 시켜주면 괜히 가서 만나고 그냥 심심해서 만나는 거야. 혼자 자기 위안하고. 그러다 진짜 괜찮으면 이게 슬슬 같이 만나다가 갈아타고. 아니 근데 같이 만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해요? 많이 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난 묻고 싶어. 정말 안 진짜. 해봤어. 그건 많이 해요. 이게 제 진짜요? 친구가 키스라는 곳에서 쥐 유전자 연구를 합니다. 근데 무조건 일부 키스트. 키스트? 네. 쥐 유전자 중에 일부 일처제를 그 종족 내에서 평생을 몇만 년 동안 일부 일처제를 선택한 쥐가 있는데 유독 한 쥐만 이상하게 바람기 있게 이양껏 저양껏 간대요. 그래서 추출해봤는데 그런 바람기 유전자가 있대요. 아 진짜.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런 애들이 있으면 만나지 말라고 안 바뀐다고. 실제 그런 DNA 형질이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조심해야 돼. 나한테는 안 그러겠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유전자를 어떻게 감별해내? 옛날에 딱 보면 알지. 만나보면 지저분하게 알지. 놀랐던 과거를. 애들.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풍무양곡이었습니다. 원래 이 광고를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 했던 청년을 이상목 섭외를 해서 씨. 진행을 하려고 하셨는데 연락을 하니까 그분께서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봐 앞으로 성대모사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또 생각이 깊은 그 부산 청년에게 부끄러웠다고 하시는데 광고는 그래도 대통령님의 톤을 상상하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양고기가 생각날 때는 풍무 양고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고향 등기소 앞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오창석의 동병상련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동상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오늘은 사연이 도착한 건 아니고요. 제가 사연 대신에 좀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연 이제 하나도 안 오나 보네요. 사연이 와. 사연이 너무 많이 와요. 킵해놨던 사연 다 썼나 봐. 말 그대로 노사연이네. 네. 아재네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오동상을 사연도 맞지만 매주 하나씩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걸 좀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제를 가져와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중앙일보로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자라고 제주 포럼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대동강의 기적이 뭔지 왜 하필 제주에서 얘기했는지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은 대통령 얘기입니까? 그렇죠. 역시 기회주의자. 대통령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반도 통일 부위원장으로서 정말 잘 끼워 맞추네요. 직무 연관성에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풀 워딩을 말씀드릴게요. 1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개회식에서 영상기조연설을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북 경제 공동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주 포럼에서 대동강의 기적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하셨냐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요 얘기는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일환 박사님과 의견 조율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제주 포럼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제주도가 아무래도 평화의 섬이다라는 상징이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제주 포럼 자체 행사가 전 세계에 있는 환경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평화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국제 최대 행사로 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지금 남아있는 세계 2차 대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상징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전향적이고 발전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사전 포석이다. 라는 분석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실제로도 엘고 미 부통령 등이 참석을 했다라고 하고 80여 개국 5,500명의 학자들이 참석한 국제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 경제 공동체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거기 전에 일단 대동강의 기적이라는 단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대동강의 기적이라는 단어가 큰 건 없고요. 그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인 대동강의 기적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북한의 경제를 개발해야 한다라는 네.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이 가지는 중요한 연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년에. 하나가 연두의 기념, 새해 정초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전국 구상 기자회견. 그리고 세 번째가 8.15 연설문입니다. 곧 8.15도 다가오고 또 그 전에 아주 중요한 평화의 의미에서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앞두고 슬슬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가면은 분명히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론들이 쏟아낼 거란 말이죠. 그 전에 미리 이걸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서 전국 구상에 대한 얘기를 밝히는 거죠. 그러면은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는 건데 그게 이제 연결돼서 한반도 경제 사업입니다. 사실 한반도 경제 사업이 지금은 모든 게 멈춰져 있어요. 왜냐면은 지난 2016년 북한 핵실험을 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결의 2270호가 발의됩니다. 이게 전 세계 66개국이 참석을 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대북 제재를 한다. 근데 이게 비전투적 조치 중에 가장 센 것이고 가장 빠르게 결의가 됐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는데 뭐 선박 통항에 대해서 불신 검문이가 나옵니다. 뭐 미사일을 싣고 가는지, 뭐 플루토늄을 싣고 가는지 이런 것들의 불신 검문권도 있고 통상 자체를 제재하는 것도 있고 북한에 현금 다발을 줄 수 있는 금융 제재권도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을 전 세계에서 고립시키는 제재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제재를 벗삼아서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 때문에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 이 제재 때문에 북한을 개성공단을 폐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이 제재가 있는 한 다시 재개할 명분이 없어요. 그만큼 멍청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을 할 때는 세 가지 단계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는 모색 단계고 재개 단계, 그 다음에 본격화 단계인데 모색은 이게 아마 저는 강경화 후보자랑도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유엔이나 다자간 외교를 통해서 개성공단 재개를 해야 한다라는 시초를 던지는 겁니다. 바로 포함되지는 않고 이 제재가 좀 풀리거나 다른 국가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태니까 그리고 모색 단계가 지나가면은 개성공단이 재가동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재가동에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있던 개성공단은 우리가 원래 제안했었던 3단계 중에 1단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단계 사업 재개와 함께 3단계까지 넘어간다라는 확인 서명 조인식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었던 3통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 3통은 통행에 대한 자유 그다음에 통신과 통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 본격화는 흔히 말하는 TKR과 TSR과 TCR이 있는데 이게 시베리아 횡단전철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북한 동해 쪽이나 우리나라 동해 쪽에서 물류를 싣고 유럽 쪽으로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가야 된다. 35일이 걸린대요. 보통 삼성전자가 물류를 싣고 출발해서 슬로베니아 항구까지 가는데 35일이 걸리는데 이 열차를 통과만 시키면 18일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TSR인데 그게 시베리안 횡단 열차. 강의 잘 들었고요. 네. 18일이고 뭐고 나발이고 대동강이 기적이고 간에 네. 스타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수 세력이 엄청 반발할 테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반발하고 그럼 어떻게 스타트를 하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김일하 박사님이랑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김일하 박사가 누군데요?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혼자 아는 사람 얘기하면 됐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에 있는 북한 경제에 대한 전문가 10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저랑 같이 한 통이 소속이고 요 프로젝트 이름을 신한반도
경제 사업이라고, 경제 지도 사업이라고 하는데, 시초는 남남 갈등을 푸는 게 먼저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남남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보수 세력들이 싫어하거나 또는 청년들도 싫어하는 것 중에 무슨 연방제, 이런 단어. 지금도 6.15 공동선언에서는 남한이 생각하는 연합단계와 북한이 생각하는 연방단계에 최저점을 맞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조인할 때는 북한과 완전히 동일한 생각을 하는 구상을 만드는 게 첫 번째다. 연합이든 연방이든. 근데 연합이나 연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통일에 대한 생각 자체를 일국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건 너무 많이 간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성공단을 다시 시작한다든가 금강산강단을 재개했을 때 네. 쏟아지는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경제적 효과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2016년에 국방비 지출액이 42조 7천억입니다. 근데 만약 개성공단이 재개됐을 때 10년간 나타날 수 있는 생산가치, 부가가치 비용이 1223조라고 해요. 10년간. 만약에 10년이면 1년이면 100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42조 지출이 되는데 부가가치가 1년에 100조씩 나오면 흔히 말하는 통일 비용이 분담 비용보다 훨씬 더 이득이 많다라는 게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경제적으로 접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구상의 핵심인 거죠. 전쟁 위험만 사라져도 문 대통령 얘기하는 대동강 기적은 꼽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진짜 유라시아 철도 연결은 마지막으로 정말 꿈꾸는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 격퇴하니까 그러면 딴 사람 조져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강경화 후보자도 낙마의 사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예전에 윤진숙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네. 어디 아니 근데 뭐 정말 김상조 후보자를 뭐 낙마를 시킨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해줘도 자유당이 앞으로 뭐 협조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당에 뭐 그때 분석 나왔잖아요. 88%가 다 반대하는 논평만 내놓는다고. 네, 그래서 뭘 하든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냐. 그리고 기사도 저는 언론들이 기사를 좀 잘 썼으면 좋겠는 게 네. 김상조 후보자의 아들이 어떤 금융기관에 인턴을 지원해서 합격했어요. 근데 학점이 3점 몇 대였다. 학점이 너무 낮았다. 라고 이제 그거에 혹시 뭐 편법이 아니냐. 특혜 채용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기업에 들어갈 때 인턴이 학점으로 평가가 되려면 학점과 업무 수행도가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요즘에는 그 스펙과는 무관하게 업무적 연관도 있는 무슨 뭐 자격증이라든지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학점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네. 학점만 가지고 무슨 편법 채용을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왜 저러냐면,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가. 그래서 이제.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라간 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직 상승하는 거는 야당이 딴지걸 게 없었다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그냥 일일이 다 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야당이 협조를 받아야 될 것을 협조를 안 해주면 시끄러워지면 우리 국민들은 일단 싫어한다니까. 그렇죠. 뭔가 잘못이니까 야당이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81.6%였던 게 84.1% 올랐다가 5월 5주차 리얼미터 집계입니다. 78.1로 뚝 떨어집니다. 6%가 빠졌어요. 그래도 요즘 높은데. 그래 높지. 그래 높은데 이렇게 지금 빠진 걸 봤잖아 야당이. 네. 네. 요거는 딱 다른 게 없어. 청문회 때문에 빠진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아니 그러면 참사 현장에 내가 기부하면 내가 낸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김상조 후보자 계좌가 한 5-6개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그래요? 적금 탔어요. 아씨 뭐야 이게. 돌아버리 진짜. 적금 만기되더라도 못 탔어. 통장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거 대답할까 하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이거. 그게 뭐야 그러면은? 그거 왜 물어본 거야? 카드를 뭐 하루에 뭐 38,000원인가 쓰는 거 뭐. 그게 말이 돼요? 제가 대답할까요? 하지 마세요.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수준, 야, 이 수준이야, 수준이야. 진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청문회, 국회 청문회 있을 때 국정농단 때 장제원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그 당시에 똑같은 세력이었던 새누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던 건 청문회 질의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정도의 질의하는 능력이나 정신머리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냥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에 나갔던 사람들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경쟁력이 없어. 경쟁력이 없어요. 경제력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김상조 후보자 언론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이 다 격파시켜버렸어, 청문회장에서. 네. 그래서 문제 없고요. 그냥 대통령이 강행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김상조 후보자를 임명할 네?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을 하게 되면
이후에 인사청문회 그리고 추경 편성 등에서 보이콧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좀 마냥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 뭐 국민의당에서 오케이 하면 또 생각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만약 국민의당에서도 반대해서 그냥 대통령이 밀어붙였다 하면 더 날뛰겠죠. 더 날뛰면서 강경화는 꼭 잡겠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누구는 떨어뜨려.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청문회 지켜보신 많은 분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야당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절대 부적격이다라고 하면서 심각한 정치적, 법적, 도덕적 문제로 인한 불공정 거래 종합 세트라는 비판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원래 정의를 해놓고 네. 청문회에 들어간 거야. 박지원 원내대표는 좀 환영한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청문회에서 다 틀렸잖아. 오히려 야당 애들이. 그렇죠. 그래놓고는 그거 그냥 그 스탠스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 뭐 종편을 봐서 알겠지만 보수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야당 이번에 김상조 청문회 진짜 못했다고 다 얘기해. 다 틀렸어. 기본적으로 김상조 그 내정자가 와서 버벅거리거나 대답을 못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보수가 물고 뜯을 게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짤이 어떤 게 있냐면 강연을 하는 갑자기 김상조 내정자. 명언, 청문회 와서 명언을 쏟아내는 김상조 후보자. 이런 게 쏟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단 자유당 그리고 바른정당까지도 지금 부적격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오락가락하고 있긴 그래,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 네.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의 결과에 상관없이 자유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거를 좀 빌미 삼아서 국회 보이콧 등을 외치면서 좀 대여 투쟁에 열을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자, 여러분 뭐 김상조 청문회 다 봤겠지만 네. 진짜 야당 정치인들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복덕밥 앞을 왜 지나갔어? 이딴 거 물어쳐하고 진짜 짜증나게 진짜 말이죠. 무슨 뭐 담배 피다 학교에 불낸 거 아니에요? 뭐 자기인데 화재 현장이 그 김상조 내정자가 돈을 냈다고 해서 네가 불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지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대표 홍준표가 되고 조만간에 바로 또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법정 구속되고 좋네. 풍지 박살나겠구만. 늘 당대표 빅픽처를 되고. 그래요. 되고 나서 작살 나는. 이 정도면 홍문족이나 친박 쪽에서 로비하지 않을까요? 검찰 쪽에 유죄 때려야 된다고. 이쪽에 그런 라인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홍문정 의원이 뭐 잠이 안 온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깨끗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디 뭐 쓰레기 더비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여기서. 내가 이제 자유한국당 빨대로부터 들은 소식에 가면 뭐 지금 홍준표 추대 얘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얘기 추대? 나오는데, 예. 언론에서 다 쓰고 있어. 당이 정말 개판이네요. 언론에 쓰고 있는데 내부자 말에 의하면 그 말도 안 되는 나라더라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기사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러고 있고 또 친박 집단이 예전만큼은 결속력은 없어요. 박 대통령 저렇게 되고 뭐 이렇게 나와서 그러나 그래도 저 사람들이 왜 바른정당 할 때 안 뛰쳐나갔는데 친박 기득권 잡으려고 그런 거거든. 쉽게 홍준표한테 모든 걸 맡기진 않을 것이다. 또 이번에 당대표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년. 1년 뒤에 있어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한단 말이야. 네. 그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럼 정치인한테. 친박들이 지금 눈이 벌건데 지금 응? 아니 이게 뭐 장제원 이런 애들 돌아갔잖아요. 네. 빠꾸 했잖아. 빠꾸와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밑에 자기 이제 구청장 뭐 이런 애들 구의원. 구의원 시의원들이 다 빽했으니까 지도 빽한 거거든. 그럼 어쩔 수 지가 없어요. 들어가갖고 자기도 행사해야 될 거 아니야 공천권을. 원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다 행사한단 말이야. 네. 그런 게 있는데 당원 당규상 다 행사한다라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되냐면은 지역위원장에서 이게 구의원 누가 출마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상무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을 해요. 근데 그 상무위원이 그러면 더 난리칠 겁니다. 앞으로 이제 후보자들 오면. 그러니까 뭐 야당 애들은 후보자가 문제 있고 없고 그냥 무조건 없다고 무조건 문제가 있다. 무조건 이제 떨어뜨려야 된다.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김상조 후보는 아주 잘 빠져나갔기 때문에 제대로 변명을 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도 보면 알아. 근데 강경화 후보자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의료보험 문제는 이건 좀 심각할 수 있어. 매번 욕하던 검은머리 외국인 문제 그거 아니야. 네. 국적은 미국에도 의료보험은 여기서 타가고. 네. 그 물론 금액이 뭐 얼마 안 되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안 아팠으니까 그랬지. 만약에 큰 병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의료보험 많이 타갔으면 그때는 욕해도 되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굉장히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가
김상조 후보자처럼 잘 대응을 하느냐 아니냐 지켜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7월 3일에 전당대회가 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당대표 경선이 있는데,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두고 딜레마에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이 귀국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당의 내부 권력 투쟁이 본격화가 이제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친박인 홍문종 의원은 홍준표가 당대표가 될까봐 잠시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잠이 안 온다. 네, 잠이 안 온다. 그래서 국회 운영에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홍준표 되면 우리도 거기 가면 되잖아. 야, 무슨 위장전이 가지고 안 된다고 그 난리 쳐드니 말이야. 돼지 발정제 했던 인가를 당대표 시키냐, 니들은?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일단은 대선 패배 후에 당 재건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리더십을 통해서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레드 준표 덕분에 24%의